아, 보자. 순마에서도 어차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잘 읽어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면 P, A바 B 이렇게 말하면 이 확률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조건부 확률.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해석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말해도 되고, B를 B 속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말해도 돼. 중요한 이미지는 뭐냐면 표본 공간에 대한 축소야. 전체 표본 공간이라고 불리는 모두 나올 수 있는, 괜찮아? 그 경우를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B를 전체로 보겠다. 이걸 뭐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B 속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미지를 잡아 드릴게요.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잡는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너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 노란색 속에서 A는 여기밖에 없는 거 맞지? 그래서 이 노란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얘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걔의 표시를 어떻게 한다? PA 값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봐봐. 영역으로 보게 되면 내가 여기를 1번 영역, 여기를 2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은 1번 영역 더하기 2번 영역에 뭐가 되는 거야? 1번 영역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나는 얘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확률로 표현하게 되면 1번 영역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PA 교 B. 괜찮아? 여기에 대한 확률 더하기 2번 영역은 어떻게 표현해? 한글로 말하면 B면서 A가 아니다. 이해해? B면서 A가 아니다. A가 아니면서 B다. B면서 A가 아니다. 오케이? 이거 분해 뭐라고 말하면 돼? P, A 교집합 P. 여기가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여기가 1번 영역. 얘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의 확률과 얘의 확률을 더한다는 건 P, B분의 PA 교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즉 무슨 소리냐? PA밥이라고 불리는 것은 B를 전체로 생각했을 때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하고, 얘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야? PB분의 얘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속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PA 교비. 예. 그리고 조건부 확률은 기본적으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묻고 있으니 B가 공사건인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뭐 있겠어. 예. 그래서 공사건이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분모는 수학에서 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해? 얘가 빵이 아니라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속에서 조건부 확률을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이해해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봐봐. P, B 바 A라고 불리는 것은 얘는 A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PA분의 PA 교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해?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결론. 이 둘을 이용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싶냐면 P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대? 첫 번째 이식에 의하면 PB 곱하기 PA밥이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또는 두 번째 예에 의하면 PA 곱하기 PB바이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중요한 이미지는 얘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너 동그라미 D로 가줄래? 바디로 가줘. 너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너를 동그라미 너 뒤로 가줘.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나머지 세모 그래서 세모와 네모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다. 동그라미와 세모 자리는 단일로 A와 B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복잡해져도 상관이 없더라.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해? 오케이.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좀 실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표를 그려서 문제 푸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만 설명이요. 표를 그려서 문제 푸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 벤 다이어그램이든 표든 간에 인간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괜찮아? 그림을 이용하거나 표를 이용하는 수단이 되는 거 맞죠? 그냥 얘는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1번 영역,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 여기를 4번 영역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영역은 서로 교집합, 괜찮아? 이 공집합인 배반 사건의 상태예요. 서로 여기만 내가 1번 영역이라는 거고, 여기 2번 영역, 여기 3번 영역, 여기 4번 영역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그랬을 때 얘를 좀 나타내 주세요, 표로서 나타내 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호 과정이 잘 돼야 해. 표. 이렇게 말할게. 남자, 안경을 낀 사람. 여기다 여자를 갖다 쓰진 않을 거야. 왜? 남자와 여자의 교집합은 뭐야? 없잖아. 이해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갖다 쓸 때 내가 우리 학급에 남자가 있고 여기가 여자가 있고 이렇게 갖다 쓸까? 표의 공간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안경을 낀 학생이 있고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이 있대. 그래 놓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전체 학생이 50명, 남자는 30명, 여자는 20명, 안경을 낀 학생은 15명, 그리고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은 35명. 이랬을 때 여기 하나를 5명이라고 놓는다면 나머지 세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내가 만약에 모르다라는 거 한다면 미지수를 놔야 되겠죠? 미지수를 놓는 행위는 수학에서 되게 당연한 행위잖아요. 여기가 5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예예요. 저기 조건부 확률에 의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까? 남자, 안경 낀 애에 대한 확률을 묻는다. 남자 중에 안경 낀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묻고 있으니 그냥 뭐라고 대답하면 돼? 남학생은 전체 몇 명? 30명 중에 안경 낀 학생은 몇 명? 10명. 그래서 답을 몇 분의면? 3분의 1이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남자를 전체로 생각했을 때, 전체 3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안경 낀 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30분의 13분의 1. 괜찮아? 근데 얘를 벤 다이어그램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를 1번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4번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 벤 다이어그램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 상호작용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쪽 영역은 어떻게 돼? 이쪽 영역은 얘들아, 남자가 아니면서 안경을 끼지 말아야 해. 괜찮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여자이면서 안경 끼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몇 번 영역? 여자이면서 안경 끼지 않은 학생. 그래서 몇 번? 여기가 차지하는 게 4번. 남자이면서 안경을 끼지 말아야 돼. 그러면 몇 번? 남자이면서 안경 끼지 않은 게 여기서 2번. 예. 남자이면서 안경을 껴야 돼. 남자이면서 안경 낀 영역이 여기 몇 번? 1번. 여기는 몇 번? 남자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여자이면서 안경 낀 학생 몇 번? 3번. 이게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죠? 개념을 전체적으로 잡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했고 넘어가 보시면 확률의 곱셈 정리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PB 곱하기 PA 바B. D로 간다는 이미지가 중요해. 또는 PA 곱하기 PB 바 A. 괜찮습니까?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다 라고 부른답니다. 쭉 넘어가셔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요. 확률이 개념으로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확률 파트를 공부할 때 어차피 앞에서 여러분들 배워왔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이 중요해. 결국 경우의 수 세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잠시 하나 여러분한테 읽어보라고만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개념 강의로 하나를 잠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집합에서는 우리는 이 상태를 집합을 배울 때는 서로소라고 배웁니다. 괜찮아요? 서로소인 두 집합이라고 배우는 거 맞죠? 하지만 이게 확률과 통계에 와서는 이런 얘를 사건이라고 하고 얘를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두 사건 이해해? 이 사건의 관계를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P 빵이 되는 거 맞죠? 괜찮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합의 법칙에 의하면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PA 더하기 PB 마이너 PA 교비로 계산하는 거 맞죠? 원소의 개수색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괜찮아? 그런데 배반 사건일 때는 얘가 모이다 보니까 빵이다 보니까 어떻게 계산한대요? 배반 사건일 때는 P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은 뭐라고 계산한다? PA 더하기 PB로 계산됩니다. 네, 요 사실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독립과 종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독립과 종속이라고 불리는 것은 둘이 부정의 관계입니다. 흑백 논리와도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연속함수의 부정은 뭐니? 불연속함수. 미분이 가능하다의 부정은 뭐니? 미분이 불가능하다. 수렴한다의 부정은 뭐니? 발산한다. 똑같은 거야. 독립이 아니면 뭐야? 종속이야. 괜찮아? 종속이 아니면 뭐야? 독립이야.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어? 수렴과 발산 관계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수렴하지 않는 모든 수열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이게 발산의 정의야. 수렴하지 않는 모든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발산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두 사건 관계를 말하는 거야. A랑 B 사건이 독립이 아니면 어떤 관계다? 종속관계다.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일 것이다?
독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되겠죠? 독립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독립이라는 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립에 대한 정의는 사건 A가 일어나든 말든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의 정의는 A가 일어나든 이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간에 B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사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불러요. 다시 여기는 위치가 체인지가 돼도 되니 B가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봐봐. 우리 지금 선생님 포함해서 학생이 지금 9명이 있는데 괜찮아? 내가 어떤 주머니에 1번부터 9번 공이 있었다 이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뽑는다라고 했을 때 순서를 뽑아. 보고 다시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승아가 뽑을 차례야. 다시 원래 상태 그대로잖아. 그럼 내가 몇 번 공을 뽑든 간에 5번 공을 뽑든 7번 공을 뽑든 3번 공을 뽑든 간에 승아가 뽑을 때 그 어떤 영향을 줘? 안 주지. 그 이유가 뭐야? 초기 상태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인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는 거야. 그럼 내가 뽑는 행위 자체가 승아가 뽑는 행위에 영향을 안 주니 괜찮아? 우리들이 뽑는 그 관계는 뭐라고요? 독립이라고요. 맞아? 하지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봐. 어떤 당첨 주머니가 있는데 이번엔 당첨제비가 3개 있고 깡이 몇 개 있다는 거야. 6개 있다는 거야 얘.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당첨제비를 뽑았어. 승아가 뽑아야 해. 영향을 줘 안 줘? 주지. 그건 다시 집어넣는 세상이 아니니까. 맞아? 뽑고 버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영향을 주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헷갈리면 안 되냐면 여러분은 혹시나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주의사항 하나 드릴게. 내가 지금 한 말을 잘못 해석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잘못 해석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 당첨제비가 지금 3개가 있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꽝이 7개 있대. 괜찮아? 그래 놓고 뽑는 순서가 이렇게 뽑는다고 하자. 첫 번째, 두 번째 뽑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세상이야. 내가 쌤 그리고 어떻게 누구 뭐 승아 그 다음에 뭐 나연이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뽑는데 이해해? 근데 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승아가 당첨제비 뽑은 확률은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묻는 거야 너한테 문제에서. 승아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 내가 말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꼭 다른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정확하게 짚고 넘어줘야 될 것 같아. 승아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니? 케이스를 분류해야 해. 나 뽑고 승아가 뽑는 세상이니까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어떤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때와 내가 당첨제비를 뽑지 않을 때도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거 맞지? 그렇게 케이스 분류하게 되면 이런 느낌 아니까? 당첨되는 걸 O라고 할게. O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XO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이 말은 이거야. 내가 당첨제비 뽑고 승아도 당첨제비 뽑고 내가 당첨제비 뽑지 않고 승아가 당첨제비 뽑고 이해해? 이 두 가지 말고 있어 없어? 없지. 중복되니? 지금 두 케이스 간에 중복 없지. 그러면 더하면 답이지. 그럼 갈게. 내가 당첨제비 뽑은 확률은 10개 중에 3개 있으니까 10분의 3 곱하기 괜찮아? 몇 분의면? 남은 표는 9개에 뽑고 버리는 세상이야. 9분의 면? 2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 몇 분의 면? 90분의 6 괜찮아? 다시 내가 깡을 뽑아야 돼. 깡을 뽑은 확률은 10분의 면? 7 곱하기 이해해? 그 다음에 몇 분의 면? 9분의 3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면? 90분의 21이 되는 거 맞지? 둘이 더하면 우리는 뭐? 90분의 27 이해해요? 그래서 몇 분의 면? 10분의 3이 되는 거 맞죠? 이해해? 나연이가
당첨자를 뽑은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나연이가 당첨자를 뽑은 확률은 케이스가 몇 가지 있겠어? 4가지. 왜? 이 경우 말고 있어? 없지. 이렇게 4가지 있는 거 맞죠? 직접 계산해봐요. 집에 가서. 몇 분의 몇? 10분의 3이 똑같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 때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멍청한 짓이요? 100개가 있대요. 괜찮아? 거기에 뭐 티코를 준다. 뭐 이런 거. 뭐 상품권 20만 원짜리가 뭐 3개 있고 97개가 깡이래요. 사람은 고민하는 거죠. 줄을 서야 되는데 첫 번째 뽑으면 왠지 깡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 그렇잖아. 첫 번째 뽑으면 왠지 깡 나올 것 같은데. 맞아? 한 10번째, 한 20번째 쓰는 것이 유리하겠다. 줄 쓴다라고 한다면 그건 멍청한 짓이죠. 맞아요? 첫 번째 뽑으나, 두 번째 뽑으나, 세 번째 뽑으나 몇 분의 몇으로 쏜 고정이라고? 10분의 3으로 쏜 고정입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하니 지금? 괜찮아? 그 줄 쓰는 거를 느낌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첫 번째 뽑아도 10분의 3이고 두 번째 해도 이해해? 10분의 3이고 세 번째 뽑을 때도 이거 계산해도 어차피 다 뭐? 10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학적으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이상이랑은 또 틀리다. 5개념 같지 마. 줄을 쓰는 입장을 말하는 거야. 그건 첫 번째 뽑든 50번째 뽑든 다 똑같은 세상인 거 맞지? 5개념 같지 마. 얘들아, 근데 누군가 하나 뽑았을 때 꽝이 된 걸 내가 알고 줄 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 확률은 높아지는 거야. 예? 얘가 뽑고 났으면 이제 꽝을 하나 가져간 거니까 땡큐. 맞아? 이상이랑은 다른 상황이라고. 괜찮아요? 그냥 줄만 섰을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다라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가자. 하여튼 종속과 독립의 판단 여부는 뭐라는 거야?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에 영향을 줘, 안 줘. 내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해? 그럼 얘를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 보자고.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말을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 보자고요. 이 말을요. 이 말을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말을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수학적인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PA는 PA 바 B와 같고 PA 바 B의 여집합과 같다. 이 말이 뭔 말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은 같대요. 누구랑?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랑요. 이해해? 또는 누가?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누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괜찮아? 또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PB에 대한 확률은 PB 바 A와 PB 바 A에 대한 여집합의 확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P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대요. 그 말은 뭔 말이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써드린 게 정의입니다. 괜찮아? 이게 정의야. 괜찮아? 근데 이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성질이 있어. 정의와 성질을 구분 못하는 바보가 되지 마. 이게 정의인 거야. 독립의 정의는 뭐라고? 두 사건이 영향이 없어요. 예?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정의야. 괜찮아? 근데 이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성질이 있더라 이거야. 파생되는 성질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했었던 예를 생각해봐. 조건부 확률을 정의할 때 말이야. 조건부 확률을 정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PA 바 B에 대한 확률을 B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래서
PB는 PA 겹이라고 말했고 PB바 A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 PA를 전체로 생각했을 때 그 속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썼던 거 맞지?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곱셈 정리라는 건 별게 없는 거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1번에 이해하게 되면 얘의 확률은 얘랑 얘랑 곱하면 되니까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PB 곱하기 PA 바 B. 바 D로 가주실래요? 괜찮아? 뭐 어떻게? 2번에 의하면 PA 곱하기 PB 바 A 바 D로 가주실래요? 이게 중요한 이미지라고 했었던 거 맞지? 동그라미와 세모자리는 그 어떠한 약간 변형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정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건 우리는 곱셈 정리라고 불렀어. 이해해? 그럼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A와 B가 모일 때는 독립일 때는 독립의 정의가 뭐라고?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은 독립이라면 PA겠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PA, G가 일어나는 확률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향을 안 준다니까요. 예. 그리고 얘도 뭐인 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 PB랑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질로 A와 B가 독립일 때는 둘이 상관이 없을 때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얘는 어차피 PA랑 똑같고 얘는 어차피 PB랑 똑같은 것이니 어떻게? PA 곱하기 PB를 만족하더라. 이것이 바로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독립인 두 사건에 대한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주장하고 싶냐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어. 어떻게 주장하고 싶냐면 종속이냐 독립이냐를 따지는 것은 다시 종속이냐 독립이냐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 판단 문제는 몇 가지로 풀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풀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중 문제집은 이 성질로서 문제를 풉니다. EBS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좀 고난도 문제거나 좀 귀찮은 문제일수록 좀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의로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도 있더라. 그래서 항상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 어떻게? 정의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로 풀어도 되더라? 성질로서 문제를 풀어도 되더라. 이거에 대한 잠시 설명. 어떻게 선생님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합니까? 에 관한 예제는 잠시 보고 들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하자 얘들아. 이게 독립이라며. 괜찮아? 독립과 종속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슨 관계라고? 마치 수열의 발산 수렴 마냥. 발산하지 않는 모든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 수렴한다라고 말하지. 수렴하지 않는 모든 수열을 우리는 발산한다고 말하지. 독립이 아니면 뭐야? 종속이야. 괜찮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한다면 영향이 있는 것이 종속이야. 이해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속의 정의는 뭐야? 이 같다에다가 뭐 붙여주면 되겠어? 같지 않다. 네, 땡 붙이면 이게 바로 뭐다? 종속이다. 괜찮아? 땡 붙이면 종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시작 한번 해보죠. 가볍게 예제를 들게요. 어떤 예제를 들고 싶냐면 145페이지에 5번 그리고 꼭 선생님 이 문제 풀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해봐. 내가 몇 문제 풀어드리겠지만 수능특강 포함해서 수능특강의 3레벨에 좀 고난도 문항이라고 되어서 달려있는데 원칙적으로 풀려니까 졸라 짜증이나 근데 시선을 바꿔서 정의에 있어서 풀리면 별거 아닌 문제라니까.
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훈련은 꼭 해보시고 기본 문제관에서 선생님은 지금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기본 문제로서 개념을 설명해 볼게. 일로 와봐. 1부터 10까지 145페이지에 5번이야.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한 장씩 있대. 그러면서 각각의 사건을 지칭하고 있어. 그럼 봐봐. 전체는 그냥 1번 공부터 이렇게 10번 공이 있는 거야. 근데 사건 A가 뭐래? 우리 한번 나열해보자. 사건 A라고 불리는 것은 이게 전체 표본 공간이고 1부터 10까지 A라는 사건은 뭐래? 홀수래.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있겠지. B는 뭐래? 짝수래. 짝수니까 뭐 있겠어? 2, 4, 6, 8, 10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나서 뭐? 5의 배수래. 5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50 이렇게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잠시만 보여드릴게. 다음 두 사건이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말하래. 누구와? A와 B와 B와 C와 A와 C 이들의 관계를 묻고 있어. 어떤 관계? 종속인지 독립인지. 그래서 해설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풀이집들이 그래요. 뭐로 푸는 거냐면 저 성질로 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A 교집합 B를 조사합니다.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얘랑 얘랑 공통사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요. 괜찮아? A랑 누구랑 조사합니까? C랑 조사합니다. 직접 조사해요. 우리들의 교집합은 누구? 5예요. B랑 C랑 조사합니다. B랑 C랑 우리와 우리의 교집합은 뭐예요? 10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A와 B를 정의대로 조사한다면 PA 교집합 P에 대한 확률과 PA 곱하기 PB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성질이지 성질. 미쳤나봐? 지금 성질로 문제를 푸는 건데 선생님 말을 잘못해서 대한민국 모든 문제집은 성질로서 문제를 푼다고? 그럼 얘 봐봐. PA 교비에 대한 확률은 뭐야? 얘는 빵이지. PA에 대한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얘 전체는 10가지 10가지 중에 5가지 그러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 곱하기 B도 몇 가지? 전체는 10가지 그 중에 5가지 그러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 둘이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말해? 종속이라고 말해. 괜찮아? 그리고 나서 다시 얘 보게 되면 마지막이야. 내가 이렇게 쓰는 건 얘랑 PB 곱하기 PC 얘를 조사하는 건데 얘는 몇 개 있어? 전체 10개 중에 원소 1개. 그래서 몇 분의 몇 확률? 10분의 1. 1개. 괜찮아? 근데 PA, B에 대한 확률은 몇 분의 몇? 10분의 5니까 2분의 1 곱하기 PC는 10개 중에 몇 개? 2개. 그러니까 몇 분의 몇? 10개 중에 2개니까 5분의 1. 어머나 둘이 같네. 아 그래서 나 독립. 마지막 PA 교C에 대한 확률과 PA 곱하기 PC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데 10개 중에 1개. 그래서 얘 몇 분의 몇? 10분의 1. PA에 대한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 10개 중에 5개 곱하기 PC에 대한 확률 10개 중에 2개 5분의 1. 우리 둘이 같아. 그래서 우리 독립. 근데 말이에요. 근데 이 풀이가 가지는 답답함은요. 지금은 완전한 기초 문제예요. 별 생각이 없는 문항들이라고요. 괜찮아? 조건도 없어요. 근데 실전에서는요. 이것을 구하기가 졸라 귀찮아요. 이런 거 구하는 건 금방 구하는 거니까 귀찮지가 않아요. 괜찮아? 근데 뭐하다고? 실전에서 얘네들을 찾는 것이 조건이 막 이렇게 오는 거야. 가나다. 이해해? A는 뭐를 만족하고 B는 뭐를 만족하고 이렇게 왔는데 쟤네들 교집합을 찾는 것이 졸라 귀찮은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유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의로 생각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요. 선생님 그럼 정의로 생각한다는 건 뭔데요? 나는 A와 B가 종속인지 독립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P, B바 A를 생각해봐요. P, B바 A에 대한 확률은 뭐예요? B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P, 2, 4, 6, 8, 10 5개를 전체로 생각했을 때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A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빵이요. 얘는 PA랑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우씨, 우리 둘이 같지 않으면 정의에 의하면 뭐라고? 종속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둘의 확률이 같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해? 그럼 얘는 또 뭐예요? P.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괜찮아? C는 5랑 10. 얘를 전체로 생각하자니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5랑 10 속에서 A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5요. 괜찮습니까? 얘 몇 분의 몇? 2분의 1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아? C를 전체로 차지했을 때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요. 50 중에서 누구요? A는 홀수요. 5랑 10 중에서 홀수는 한 개 있잖아요. 5요. 그래서 몇 분의 몇? 2분의 1 확률이라는 거죠. 얘는 누구의 확률과 똑같기 때문에 A의 확률, PA에 대한 확률이 몇? 전체 10개 중에 5개. 그러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이니까 우리들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우리들이 같으니까 A와 C는 뭐라고요? 독립이라고요. 괜찮습니까? B와 C를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C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C는 뭐밖에 없어요? 5랑 10 두 가지를 전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B는 누군데? 짝수인데 5와 10 중 짝수는 몇 개? 10. 한 개. 그러니까 얘 몇 분의 몇? 2분의 1. 괜찮아? 이 확률은 PB에 대한 확률과 똑같지 않니? PB 10개 중에 5개. 2분의 1. 괜찮아? 아, 우리들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정의에 의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들은 독립이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 풀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풀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이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괜찮아? 이 귀찮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문제 풀이에서 어차피 다시 해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그래서 몇 가지로 푼다? 항상 2가지로 풀 수 있다. 괜찮아요? 정의로 풀 수 있고 성질로 풀 수 있다. 다만 성질로 풀었을 때 귀찮은 면이 있다. 뭐를 귀찮아? 저 교집합을 내가 구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더라. 맞아? 하지만 정의로 푼다라고 한다면 저거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뭔 소린지 이해해? 오케이. 그러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볼게요. 독립이 가지는 성질이 있어요.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지울게. 보자. 독립의 정의가 뭐라고? 독립의 정의가 A가 일어날 확률이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다.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이 확률이 같다. 아까 선생님 A와 B의 독립 여부를 볼 때 선생님은 얘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선생님 나 얘랑 얘랑 이용해도 돼? 돼요. 얘랑 얘랑 이용해도 돼? 돼요. 얘랑 얘랑 이용해도 돼? 돼요. 괜찮습니까? 어떤 두 개와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이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궁금증도 해결됐을 것 같아. 집에 가서 나랑 다른 방법으로 해봐. 정의도 이해해?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질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때 PA 곱하기 이 정의에 있어서 뭐를 우리가 쓸 수 있다? PA 곱하기 PB다. 괜찮습니까? 이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성질이었던 거 맞죠? 근데 또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관계. 이거는 뭐 표를 이용해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도 되고 현우진 선생님처럼 뭐 수직선으로 이용해도 되는데 그 수직선 풀이가 표랑 벤 다이어그램에 익숙한 우리들한테 수직선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좀 멋있어 보이긴 할 수 있어도 예. 그게 그렇게 뭐 그냥 정상적으로 풀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선생님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다 들었지 않니? 괜찮아? 근데 그 풀이가 실전에서는 좀 더 효용 가치가 있나 싶어서
괜찮아? 그거는 선생님이 뭐 소개를 해도 좀 그래. 괜찮아? 그냥 정상적으로 푸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는 건 이거야.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가 좀 중요해, 얘들아. A와 B가 독립이다. 그리고 A와 B의 여집합이 독립이다. A 여집합과 B가 독립이다. 또는 A와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독립이다.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가 OK이면, 독립이면 나머지 세 개 모두 OK. 세 가지만 해드릴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 두 가지 해드리고 역발상으로 해갖고 다른 것도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볼게. 증명 일단 A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긴 해. 비율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일단 증명할게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이 독립이다. 얘를 증명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얘를 명제 구조라고 부르고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구조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불러?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얘를 참이라 생각했을 때 참이라 믿자. 그냥 맹신하자. 이 참임을 이용해서 누가? 얘가 참임을 증명해내자.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목적 도착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도착지는요, 다음이 도착지 아니겠습니까?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스르륵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최종 종착지가 어떻게 되면 돼? 성질에 의하면 내가 PA 곱하기 PB의 집합 얘랑 같다. 괜찮아? 라고 한다면 A와 B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독립이 되더라. 증명 끝나는 세상인 거 맞죠? 이게 종착지예요, 여러분. 증명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럼 이 샬라 이렇게 나열하는 가정 속에서 누굴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예. 맞아? 이 참이라고 맹신하는 이 조건을 여기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하니? 이 느낌이 중요하다고. 그럼 봐봐. 얘 봐봐. 내가 증명하려는 이 영역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잠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어디죠? 라고 물으신다면 A이고 B가 아닌 영역이에요. A면서 B가 아닌 영역은 바로 여기죠. 괜찮아? 여기에 대한 확률을 나보고 계산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가보면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얘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얘. 너가 나의 도구야. 넌 어떤 도구인데 이 샬라 가정 속에서 나는 너를 언젠가는 써먹어야 해. 누구를? 우리들이 독립이니까 우리 성질을 이용하고 싶어. 괜찮아? 또는 저기를 이용하고 싶어. 이 생각을 들면 되는 거야. 얘를 도구로서 여기서 사용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영역을 표시해야 되니까 내가 구하려는 이 영역이야. 그래서 이 영역은 PA-PA 교비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PA에 대한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면 1번 더하기 2번 영역에서 2번 빼면 1번 나오는 거 맞잖아.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얘를 써먹자라는 겁니다. 얘 써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 PA 교비는 PA 곱하기 뭐다? PB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해? 인수분해를 괜히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를 이용한 거 맞죠? 인수분해를 괜히 배운 게 아니잖아요? 나를 공통인수라고 해. 괜찮아? 공통인수니까 어떻게 갖다 붙인다? PA 곱하기 갖다 붙이면 1 마이너스 뭐가 된다? PB가 된다. 전체 확률에서 B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그것이 결론. 얘가 바로 뭐일 것이다? 얘일 것이다. 네, 증명이 끝나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하나 더 증명이요. 하나 더. 두 번째. 세 가지 보여드릴 거야.
다 보여. 이걸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한번 시작해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고방식이 중요해. 거꾸로도 시작할 거단다 얘들아.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독립이다. 괜찮아? 나는 얘는 앞에 거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거를 결론이라고 불러. 이해해?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상황 아닐까? P, A의 여집합. 이 확률은 샬라 가다가 괜찮아? 내가 원하는 종착역은 뭐야? P. 막 지지고 볶다가 이 결론에 이르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과는 독립이다. 증명 끝나는 거잖아. 이해해? 여기 이렇게 만들어가는 소스로서 누구를 사용하고 싶은 거라고? 이 가정을 사용하고 싶은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시작할게. 내가 원하는 이 영역을 우리가 갖다 붙이면 벤 다이어그램의 흐름을 받자. 그림의 도움을 받으면 이 영역이 어디 영역이야? A도 아니고 B도 아닌 영역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어디야? A도 아니고 B도 아닌 영역. 나예요, 나. 괜찮아? 내가 A도 아니고 B도 아닌 영역이에요. 이 노란색 영역을 이 조건을 활용해서 끝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시작.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선생님 나는 얘를 1-P에 이 확률이라고 불러요.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을 빼게 되면 이 영역이 나오는 거 맞죠? 어머나, 얘 뭐라고 불러요? 얘라고 불러요. 이거 전체 확률에서 뺀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왜요? 왜? 이걸 또 드모르간 형님을 이용해서 설명하게 되면 얘는 P, A 합집합 B에 전체 여집합을 걸어준 거니 어떤 확률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은 그래서 이거 뺀다. 이해해?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러고 나면 여기 합의 법칙 갑시다. 합의 법칙에 의하면 가로치시고 얘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마이너 PA 교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좀 이쁘게 전개해서 갖다 쓸까요? 그럼 어떻게 돼? 1-PA 마이너스 PB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PA 교 B가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얘요. 요 새끼 좀 바꾸자고요. 여기가 가정이니까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고 나면 그럼 지우자 밑에. 그러고 나면 나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얘를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가져다 쓰실 수 있습니까? 그쵸? 가정이니까요. 도구니까요. 중간에 써야 되는. 여기까지 이해해? 그쵸? 오케이. 우리는 인수분해를 또 괜히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분해요. 인수분해하게 되면 나는 얘를 뭐라고 말해? 1-PA 곱하기 1-PB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얘 전개하게 되면 1-PA PB 플러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결론 전체 확률에서 A에 대한 확률을 뺀대요. 그럼 얘가 누구야? 나야 나?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괜찮아? 거기에 곱하기 나야 도윤아 나야 나? 전체 확률에서 B에 대한 확률을 빼면 뭐가 된다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로서 증명이 끝났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예제들이 식상합니다. 맨날 A와 B가 독립이라는 조건 속에서 다른 세 가지를 증명하라고 하니 학생들이 이건 할 줄 아는데 바꾸면 못할까봐 또는 바꾼 것들이 시중 문제집에 없기에 선생님이 다르게 돌려서 하나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뭔지 이해하니 지금? 괜찮니? 오케이, 그럼 봐봐. 지워볼게요. 이렇게 가보는 건 어때요? 어떻게 해요? A와 B가 독립이면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경험해 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증명해야지 정말 이 이론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중 몇 가지? 한 가지만 참이면 나머지 세 가지가 자동참이다. 이해해? 이렇게 가야지만 정확하게 증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항상 가정을 얘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선생님이 바꾼 거야. 그래서 증명이라는 구조에 너무 여러분들 거부감 갖지 마시고, 증명이라는 게 뭐라고? 명제의 구조에서의 증명은 얘를 참이라고 맹신하고 가는 거야. 얘가 도구가 되는 거야. 괜찮니? 얘가 도구로서 얘를 증명해내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종착역을 알고 있어.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얘야. 그래갖고 샬라 하다가 어떻게? 최종적인 결론을 얘를 내리고 싶은 건데, 괜찮아? 내가 증명해야 되는 영역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영역이란 말이야. 여기. 괜찮아? 근데 얘를 증명하는 도구로 나는 누굴 쓸 거죠? 라고 물으신다면 얘를 쓸 거야. 괜찮아? A가 아닌 영역과 B인 영역이에 쟤를 내가 도구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가 아닌 영역과 B를 이용해서 이 영역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야. 왜? 도구로 써야 되니까요, 쟤를. 괜찮아? 그럼 쟤네들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괜찮아? 쟤네들 이용해서 어디를 표현할 거냐는 거죠. B랑 A의 여집합을 써서 얘를 표현한다는 건 어떻게 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러분들 눈에도 뭔가 보이나요? A가 아니면서 B가 아닌 B이면서 A가 아니다. 떠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 영역을 PB, B를 사용하는 거예요. PB의 용의는 여기잖아요. 괜찮아? 그렇죠? 1번 더하기 2번이라고 한다면 1번 더하기 2번이 PB잖아요. 누굴 빼줘야 돼요? 2번을 빼줘야 돼요. 됐습니까? 2번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빼기 P 모이면서 B이면서 A가 모인 영역 아닌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외우는 세상이 아니에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용하겠다라는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갖고 가세요. 난 이 조건을 이용해야 돼요. 이 조건은 뭡니까? 얘예요, 얘. 너는 내가 이렇게 변신시킬 수가 있잖아요. 독립이니까 PB 곱하기 P 이렇게 변신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갖다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인수분해 괜히 배우지 않았고 PB가 공통인수이니 PB라고 갖다 쓰고 이렇게 가로치게 되면 1 마이너스 누구? P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 얘가 바로 누구다? 어머나? 아니 얘가 바로 누구다? 얘가 얘다. 괜찮아요? 얘가 얘다. 네, 증명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 괜찮아? 중요한 놈이야. 이 네 가지 중 몇 가지만 참이면 한 가지가 참이면 나머지 세 개도 뭐다? 자동참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잠시만 쉬었다 가자. 다 왔어?